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 2020년 4월 4주차에 매우 중요한 미국 경제의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미국 경제 비상한다 라는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또한 공개 방송에서 공유한 내용을 이와 같은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그게 대중성을 갖게 된다면, 특히 정책과 관련된 것에 사용이 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저작권법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부가가치를 만들거나 대중에게 통용시키는 그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저희의 지재권 침해 행위라는 것, 저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재권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 2020년 2분기 미국 경제의 비상 2021년 4월 4주차예요. 다음 주는 4월 5주차. 보통 이제 4주차에서 끝나는데 4월이 길어요. 4월 4주차에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기다리고 있던 시그널이 나타나게 됐죠. 무엇입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2020년 2월에 중공의 우한에서 시작돼서 중공의 경제가 이때 완전히 멈춰서게 됐죠. 이 중공과의 교역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주요한 국가들, 미국, 유럽, 중동 등의 경제는 2020년 4월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셧다운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죠. 실물 경제가 안 들어가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은 급격한 마이너스 침체세를 나타나게 되고, 주요한 국가들의 경제 지표의 실적은 2020년 4월과 5월에 하한 수준이 만들어지게 돼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4월을 넘어서 5월에 하한 수준이 만들어지게 됐고,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자 미국은 2020년 3월에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재정 정책, 그리고 경기가 부양될 때까지 지속해서 미달러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보다 더 격하게 증가시키게 됐고, 이에 연동돼서 주요한 미국 실물 경제의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됐죠. 그렇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경기부양 재정 정책이 2020년 12월 4주차에서야 진행이 되게 되면서 2분기를 넘으면서 주요한 경제 지표의 실적 개선세는 둔화 내지 침체세를 나타나게 됐다가 12월을 넘으면서 다시 개선세가 진행되게 돼요. 그리고 3월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지만, 얘는 2.6%라는 것은 그것의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전까지의 정책, 트럼프 정권 때 나왔었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2.6%의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게 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게 됐어요. 이거를 보게 되면 국내 언론들이 지속해서 보도한 내용을 새벽마다 일어나서 전공서적 공부하듯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이게 다른 말로 물가예요.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뭐가 좋아요. 저렇게 인플레이션율 증가하게 되면, 뉴스 보도를 봤더니 이렇게 되게 되면 실물 경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주식 시장이 폭락한답니다. 드디어 그와 같은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가 이게 좋은 거라고 말합니까?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다른 말로 물건 가격이에요. 물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야 되니까 나쁘겠죠. 근데 소비자, 물건을 사기 위한 돈을 어디서 법니까? 근로를 통해서 법니다. 기업에서 근로활동을 통해서 벌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 더 많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임금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죠. 임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이 증가가 돼야 되겠죠.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증가됩니까?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이 못 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겠습니까? 작년과 동등한 물량을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물건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 과도하게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는 상한 수준까지 급속도로 높아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면 작년과 동일한 물량을 팔고도 매출액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소비자의 월 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증가되게 되면서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더라도 경제, 실물 경제가 선순환이 진행되게 돼요. 그렇지만 국내의 언론들은 중간 내용을 다 빼놓고 무조건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경제가 안 좋고 주식시장 폭락,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검증 과정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고 이와 같은 똑같은 말, 똑같은 내용만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시키고 있죠. 인플레이션율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게 되면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거예요. 기업 실적이 개선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상한 임계치에 이르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실물 경제의 호순환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2.6%, 미국은 물가 목표치가 2%였는데 2.6%를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 달리 표현하면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속에서 미국의 자체 정책에 의해서 이와 같은 2%가 넘는 물가 목표치를 달성을 하게 됐어요. 왜 미국은 물가 목표치가 2%가 넘는 거예요? 왜 목표입니까? 이전에 계속해서 분석해 왔었죠. 오늘은 그 과거 내용을 그냥 가져왔어요. 2020년 1월 6일 날 분석했었던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보게 되면 얘를 이제 다시 지우고 파란 선을 지웁니다. 네, 지우고요. 파란 선으로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냈어요. 얘가 2%가 넘어가는 기간에 2%가 넘어가는 기간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수출이 어떠한 흐름이 진행됐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 다른 경제 지표도 한번 볼까요? 미국은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코로나19 전부터 안 좋았어요. 그랬었던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2%가 넘어갔었던 기간을 보게 되면 미국의 산업 생산 실적이 어떠한 흐름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왜 물가 목표치 2% 이상을 목표치를 해왔는지 이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이 되고 있지 못하는데 2%가 넘어가는 2.6%를 기록하게 됐다. 미국의 주요한 경제 지표들의 실적 개선세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개선되고 있었다면 그 속도가 개선 속도가 어떻게 되게 될지 어렵지 않게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게 지금 이와 같이 좀 상승세가 강화되는데 얘가 그 뒤에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정책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점진적으로라도 증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까요? 들여다봐야 되겠죠. 말로는 미달라 같이 강세를 하겠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미국은 외통수에 갇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파란색 선으로 나타난 게 미달라 가치예요. 얘가 미달라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특히 경유지를 넘어서 상승하게 되면 미달라 가치 강세, 경유지 밑에서 머물게 되면 미달라 가치 약세예요. 경유지란 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에 이와 같이 주요한 경제 지표들을 녹색 선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수명주기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수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중간에 붉은색 선이 평균 속도예요. 그래서 미 달러 가치는 이 경유지 위에 있으면 강세, 이 밑에 있으면 약세 조건이 되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 이 강세 조건에 있었던 기간, 미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였었던 기간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이후에 미국의 무역수지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색 선이 침체세가 강화되는 현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즉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은 인위적으로 미달러 가치를 평가 절하를 했던 바와 같이 미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화폐 가치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경제 발전에 영향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약세 조건을 갖추고자 해요. 그래서 미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감시하겠다라고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네도 미달러 가치가 강세에 머물게 되면 무역 수지가 악화되게 돼요.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 수지 조그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너무 작은 얘기를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죠. 다른 내용도 봅시다. 뭡니까? 여기에 미국의
GDP 대비 행정부의 부채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60% 수준이었었는데 그 뒤에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 어디 있어요? 부채 찍어 남의 돈 빌려다가 경기 부양을 해야죠. 그렇게 되게 되면서 지금은 100%, 약 107%까지 상승한 상황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총 부를 갖다가 빚을 갚아도 다 갚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됐어요. 근데 미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를 않죠. 여전히 코로나19 환경성 속에서도 새로 이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공유한 내용이 있죠. 현재 부채 비율, 재정 건전성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 현재와 같은 시기에 충분한 경기 부양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 후유증이 더 크다. 지금은 부채, 재정 건전성의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닌 실물 경기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경기 부양 정책이 일정 기간 더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왔죠. 왜냐? 미국은 이미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체계가 남아져 있고 그 체계는 이와 같은 나이테와 같은 흔적을 가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통해서 상한 임계 수준이 5% 가까이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즉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게 된다면 부채 부담이 둔화되거나 줄어들게 돼요. 무슨 말이냐? 부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지 되겠죠. 부채라는 것은 돈의 단위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높아지건 낮아지건, 돈의 가치가 높아지건 낮아지건 따라서 부채의 값이 단위가 왔다 갔다 변하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부채라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는 수치예요. 근데 유동성, 미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 아이폰이라는 것을, 애플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아이폰 한 개가 만약에 1달러였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채가 10달러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아이폰을 10개를 팔아야지 부채를 갚을 수 있게 되죠. 근데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서 아이폰 한 개가 이전에는 1달러 뿐이 못 받았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2달러가 됐다고 쳐요. 그럼 이전과 달리 5개만 팔더라도 부채를 다 갚게 돼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채를 갚는 방법은 글로벌 경제와 호경기라면 대출을 조이고 부채를 계속해서 씀씀이를 줄임으로써 재정 긴축을 통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법이 맞아요.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가 불경기일 때는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부채라는 것은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수치로 고정된 거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 속에서 돈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자연적으로 부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은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 환경성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 부채를 강조할 것이 아닌 충분히 경기 부양을 하지 못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지체되는 것이 더 큰 후유증을 만드는 시기라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됐건 또는 재무장관이 되게 됐건 이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경기 부양을 통해서 실물 경제를 가동시키는 데 집중이 되어야지 되는데 재정 건전성 부채 비율 때문에 유동성을 풀었다가 바로 흡수를 하게 된다면 그 나라의 실물 경제 개선세가 누가 보더라도 쉽게 개선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정책은 수년간의 국가 경제의 방향성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특정 정책이 수년간 어떠한 경제의 방향성을 만들었다면, 상승의 방향성이 아니었다면 그 정책은 전면 중지되고 수정 보완돼야 된다는 점,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현재와 같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채를 증가시킬 뿐이 없는 시절에 부채 부담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지를 이 지표가 매우 중요한 함축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이 자료는 2019년 9월에 분석했었던 내용이에요. 또 하나 보게 되게 된다면 이미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면서 미국은 3월과 4월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붉은 선으로 나타낸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는 침체되어져 왔죠. 즉 미국이라는 경제의 바스켓에
유동성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왔지만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그 임계 수준까지 차오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가 3분기 때 확대하면 이렇게 됐어요. 4분기는 좀 내려왔고요. 3분기 때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되는 현상이 종료됐어요. 그 말은 임계 수준까지 유동성이 2020년 3분기에 차올랐고, 미국 경제의 실질적인 상승 변곡점이 2020년 3분기였다.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 2020년 3분기서부터 미국의 돈의 도매상들, 돈을 유통시키는 도매상들, 상업은행들의 실적 개선세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했죠. 미국 경제의 상승 변곡점은 2020년 3분기, 즉 미국 경제라는 바스켓의 유동성이 충분히 차오르는 시기가 3분기였고, 2021년 3월에 2.6%를 기록했다. 이제 폭발적으로 미국 경제의 개선세가 이전보다 강화되는 시절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경제 지표를 미국의 중앙은행장은 미리 봤겠죠. 그래서 4월에 언론에 나와서 미국 경제 향후에 더 좋아질 겁니다. 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하든지 더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집단 면역이 갖춰지게 되면 미국 경제 더 좋아질 겁니다. 언론에다가 대놓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 우리가 이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리도 살펴보았던 내용이고, 다만 미국의 중앙은행장과 달리 우리는 실시간 자료를 볼 수가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자료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지 않는 자료마저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인과 분석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은 대비할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2020년 3분기서부터 미국 경제는 개선세가 진행되게 됐고, 그리고 2020년 12월 4주차 때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주요 경제 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3월에 진행됐었던 경기 부양 정책은 이 뒤에 이제 효과를 나타나게 되고, 빠르면 6개월 뒤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이와 같은 시절 미국 경제는 더욱더 개선될 수 있는 2%가 넘는 인플레이션율을 2021년 3월에 기록했다. 그 실적이 4월 4주째에 확인됐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 얘기가 되게 돼요. 얘도 이제 계속 봐왔었던 자료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기술적 분석상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게 되는 수렴형 패턴을 만들어져 왔어요.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오류가 많죠. 무엇이냐? 아니, 이게 선을 그었으면 얘가 여기에 딱딱 맞춰서 진행이 돼야지 왜 여기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얘를 이제 영어로는 empty hole이라고 말하게 돼요. 또한 이와 같은 수렴형 패턴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게 되죠. 딱딱 손발을 안 맞춰요. 맞추게 되면 변동성이 없는 거죠. 다시 본 내용으로 오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고점이 낮아지게 되고 저점이 높아지게 되는 수렴형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얘가 이제 돌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상박 수렴형이 돌파가 되게 됐으면 더 좋아지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시체는 이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죠. 왜 이와 같은 수렴형 패턴이 만들어지게 됐는지가 중요하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가 발생이 되게 되고 실물경제 정상가동이 일순간에 불경기가 진행됨으로써 멈춰서게 된다면 주요한 경제 지표들은 실적 개선세가 급속도로 악화되게 돼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때 미국의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됐고,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적자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서 중앙은행의 보유자산이 미국 건국 이래 최대치까지 증가가 되게 돼요. 이러한 보유자산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미국의 중앙은행은 대규모로 보유자산을 매각해 왔고, 이에 따라서 대규모로 매각하는 보유자산의 가격만큼 미달러 유동성이 유지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의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게 돼요. 반대로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됨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율의 저점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게 됐죠. 현재까지도 어떠한 국내의 언론들, 어떠한 경제 경영 분석 기관들, 정부 기관들도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은 2019년 8월에 미 연준은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율의 고점대가 낮아지는 현상을 만들어 왔었던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를 했고 2019년 4월부터 언론에다가 대놓고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말해줘 왔죠. 그렇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저희의 녹화 편집본 자료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앞서서 이 살펴봤었던 2019년 8월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여기는 요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분석한 바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고점대가 낮아지는 현상이 2019년 8월에 종료되는 흐름을 만들어지게 됐고, 결국은 이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되고 코로나19 환경성 속에서 더 강화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수렴형 패턴이 돌파되는 결과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지표의 움직임을 만든 원인은 이 차트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 방법들로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격을 움직이는 시체를 찾고자 노력하고, 그것을 공영방송, 공공방송, 공영방송에서도 마치 무슨 재테크 놀라운 수단을 알려주는 것처럼 방송이 진행되고 있죠. 참 신기한 일이죠. 이와 같이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시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정책이라는 것에 연동되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이와 같은 가격을 움직이는 시체를 유일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021년 3월 2.6%를 기록한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미국 경제가 더 크게 날아오르게 되는 시점이 2021년 3분기부터였고 상승 변곡점은 2020년 3분기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공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한 내용도 크게 뭐 새로 자료가 추가된 게 아니죠. 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속해서 봐왔었던 그러한 자료들의 진척 내용, 또한 과거에 분석했었던 그 자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2019년 8월에 미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조기 종료가 된 다음에 미달러 유동성 증가가 되게 되면서 주연 금융상품들의 가격 상승세가 강화될 것이다 라는 걸 당시에 분석했을 때 이와 같은 자료들이었죠. 그리고 진척도 2021년 3월에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함께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브라이언 C님, 네, 자제분 이제 꿈나라로 안내해 드리고서 이제 늦게 참여를 해주셨군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 녹화 자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살펴봤었던 내용은 뭐 새로운 복잡한 내용이 아닌 그간의 진척도 속에서 이 2021년 3월 세계경제 표준 미국 이렇다는 것,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할 만한 곳, 산업 부문이 개선되는 곳, 원픽을 고르세요. 그러면 다른 곳이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특히 2021년 1월 초에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그 미국 속에서도 원픽이 무엇인지 언급을 했고, 녹화 편집본 1월 미국 경제 조망, 중공, 유럽, 한국 경제 조망, 2021년 글로벌 금융시장 조망을 했었던 1월 초에 녹화 편집본 자료를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국 경제 따봉이에요. 따봉 속에서 뭐가 따따봉인지 그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퇴근하신 주무시기 전까지 평일날 소중한 그 짧은 몇 시간 안 되는 여가 시간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고,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소중한 여가 시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개 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화, 수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